엘살바도르가 다시 말했다.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고. 가격이 빠져도 시장 분위기가 식어도 IMF와 합의를 해도 그와는 별개로 축적은 계속하겠다고. 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차트보다 먼저 태도를 본다. 요즘 떨어진 가격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다. 이 아이들 얼굴을 보면 괜한 모험을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묻게 된다. 그래도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하락장은 계좌보다 사람을 시험한다. 뉴스는 더 자극적이고 주변의 말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럴수록 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나는 왜 비트코인을 샀는가? 유행 때문이었나? 수익률 때문이었나? 아니면 조금 더 긴 시간 속에서 하나의 준비 자산으로 두고 싶어서였나? 엘살바도르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본다. 나는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내 가정의 책임자다. 그래서 나는 올인을 하지 않는다. 내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감당 가능한 비중 안에서 조용히 쌓는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으려 할 뿐이다. 나는 투기를 하는가? 아니면 준비를 하는가? 그 질문에 준비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계속 간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500개가 넘는 비트코인, 지금 시세로 5억 달러가 넘는 자산, 누군가는 손익을 계산하고 누군가는 평균 단가를 따질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수익률이 몇 %냐를 묻고 누군가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를 먼저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매도하지 않으면 손익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다. 현실을 무시하는 선언처럼 보일 수도 있다. 변동성을 가볍게 보는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본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선택.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단기 수익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시세 차익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 준비 자산으로 본다. 금처럼, 외환보유고처럼. 위기가 오기 전에는 존재감이 희미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자산처럼. 언젠가 올지 모를 통화 질서의 변화에 대비한 카드처럼. 왜 계속 살까? 나는 그 질문을 오래 붙잡는다. 단순히 싸 보여서는 아닐 것이다.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도 아닐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작은 나라다. 자국 통화가 없다. 달러를 쓴다. 통화 정책의 주도권이 없다. 금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통화를 스스로 발행하지 못한다. 경제가 흔들려도 통화로 대응할 수 없다. 위기가 와도 돈을 찍어 시간을 벌 수 없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나라가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을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쌓고 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의 문제에 가깝다. 통제할 수 없는 체제 속에서 통제 가능한 무언가를 확보하려는 선택. 만약 미래의 통화 질서가 지금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달러 패권이 약해진다면, 디지털 자산이 국제 결제의 일부가 된다면, 그때를 대비한 옵션을 지금 조금씩 사두는 것이다. 보험은 늘 과해 보인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국가의 시간은 길다. 선거 주기보다 길고 한 번의 하락장보다 길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는 시간. 한 번의 가격 급락으로 끝나지 않는 시간. 그래서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반복된다. 국가는 사는데 개인은 판다. 왜일까? 나는 거기서 시간과 구조의 차이를 본다. 국가는 현금 흐름이 있다. 세금이 있고 외환 보유고가 있고 채권 발행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은 다르다. 월급이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사업이 흔들리면 현금이 필요해지고 아이들 학원비 날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고 대출 상환일은 미뤄지지 않는다. 국가는 5년을 버틸 수 있어도 개인은 5개월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에게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압박이다. 계좌가 줄어드는 속도가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는다. 그리고 그 틈을 공포가 파고든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아닐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나?
국가는 전략으로 움직이지만 개인은 체감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국가는 축적하는 구간에 개인은 정리하는 일이 반복된다. 나는 누가 옳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둘 다 각자의 구조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다만 나에게 묻는다. 나는 어떤 시간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비트코인을 하루 단위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단위로 보고 있는가? 내 구조는 5개월을 버티는 구조인가? 아니면 5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국가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태도에서 배울 수는 있다. 가격이 아니라 관점,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 엘살바도르가 보여주는 건 대담함이 아니라 정의의 명확함이다. 그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볼지 결정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나는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나 역시 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책임자다. 그래서 더더욱 묻는다. 나는 이 자산을 어떤 자리 위에 올려두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상승장에서는 탐욕이 커지고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커진다. 결국 흔들리는 건 가격이 아니라 내 기준이다. 가격은 숫자일 뿐인데 그 숫자 위에 내 감정이 얹히는 순간 차트는 심리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 국가는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개인은 체감으로 움직인다. 국가는 보고서를 본다. 데이터를 본다. 10년 뒤를 가정한다. 하지만 개인은 앱을 연다. 잔고를 본다. 빨간 숫자를 본다. 계좌가 빨갛게 물들면 논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진짜 끝 아닐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할까? 그 순간 투자자는 사라지고 생존 본능만 남는다. 그래서 국가는 사는 구간에 개인은 파는 일이 반복된다. 나는 누가 옳다 말하고 싶지 않다. 국가는 국가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개인은 개인의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다만 나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으려 한다. 나는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투기인가? 해지인가? 저축인가? 보험인가? 포트폴리오 일부인가?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동은 흔들린다. 정의가 불분명하면 상승장에서는 욕심이 커지고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커진다. 결국 가격이 아니라 관점이 흔들린다. 엘살바도르가 보여주는 건 수익률이 아니다. 관점의 일관성이다. 그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시간축으로 판단한다. 1년이 아니라 10년을 보고 사이클이 아니라 질서의 변화를 본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선다. 국가의 전략이 곧 내 전략은 아니다. 나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내 선택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맹신하지 않는다. 조롱하지도 않는다. 대신 구조를 만든다. 비트코인을 전부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다. 극단은 편하다. 올인이든 완전 배제든 생각이 단순해진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극단은 위험하다. 이게 내가 붙잡는 원칙이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원칙은 희소성이다. 2100만 개.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공급. 정치적 판단으로 희석되지 않는 구조. 두 번째 원칙은 검열 저항성이다. 누구도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네트워크. 국경을 넘어 허락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이다. 역사적으로 긴 시간 속에서 수많은 하락을 겪고도 다시 회복해온 자산. 하지만 원칙이 있다고 해서 변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이 이 자산의 일부다. 그래서 나는 DCA를 선택한다. 한 번에 몰아넣지 않는다. 예측에 베팅하지 않는다.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주기로 감정과 분리해서 쌓는다. 상승할 때도 사고 하락할 때도 사고 뉴스가 좋을 때도 사고 뉴스가 나쁠 때도 산다. DCA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니다.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왜 그때 전부 넣지 않았을까? 왜 그때 다 팔았을까? 이 질문에서 나를 지켜주는 장치다. 요즘 가격이 떨어진 화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더 신중해진다. 내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를 지킨다. 생활비 1년치 현금 흐름 자산, 그리고 감당 가능한 비중의 비트코인.
이 순서를 지키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변동성은 그대로지만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비트코인을 맹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시하지도 않는다. 완전히 배제하기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올인하기엔 내 책임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고 현재를 무시하지도 않는 중간 어딘가에 선다. 극단 대신 균형을 택한다. 오늘도 차트를 본다. 뉴스를 본다. 국가의 전략을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통장을 본다. 내 구조 안에서 버틸 수 있는가? 잠이 오는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나는 계속 간다.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된다.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그러나 방향은 잃지 않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